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중국산 자동차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온 날씨 속에서 자동차의 자연발화 사고는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6일 오후 6시 50분경 야오닝성 선양시 허핑구 난징난가 78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자연발화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선양철도 실험중학교 교통요충지 맞은편이었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경 광저우의 화유하원에서 비아디 차량이 폭발해 폐철로 변해버렸습니다. 비아디 전기 자동차가 운송 중에 자연적으로 점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있는데 이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빈발한 후 비아디는 자연발화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자연발화 원인으로 주로 배터리 손상, 고온, 과충전 등을 꼽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구조상 동력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좌석 아래에 배치되며 바닥을 덮고 있어 절연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전체로 빠르게 타버릴 수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 동력 배터리는 연기에서 폭발 연소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탈출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배터리의 작동 원리 또한 연료 탱크와 다릅니다. 연료 탱크는 밀폐된 시스템으로 연료가 누출되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배터리는 내부에 산화제와 가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제조사들은 동력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일부 제조사들은 배터리가 절대 자연발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연발화를 사전에서 지우겠다는 식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비단 비아디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 전반에서 자연발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헬고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연발화한 장면이 있는데 화염이 차체를 녹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광고 문구는 이상헬고 자동차를 타고 2판 인생을 즐겨라였으나 2판은 이상헬고 자동차의 생산업체입니다. 네티즌들은 불바퀴를 밟고 인생의 이상을 실현한 셈이며 이는 사실 이동하는 특대 화장터다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칭다오 자오저우의 한 중급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충전 중 자연 발화하여 일어난 사고로 추정됩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해당 단지 전체가 새벽 5시 30분부터 전기가 끊겼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연속으로 매일 새로운 전기차 자연 발화 영상을 봤다는 네티즌은 도는 바람이 불어다 주는 게 아니다.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하려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유명 블로거 도묘 선생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의 자연 발화나 폭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기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6,462건에 달하며 매달 약 1,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자연발화 사고는 그보다 더 심각하며 연간 약 3,000건, 하루 평균 약 1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발화 사고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온 날씨 속에서 자동차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룩해지는 현상도 목격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것이 페인트 도장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자동차에 붙인 보호 필름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고온에서 기포가 커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필름은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차 페인트에 달라붙어 자동차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온 날씨 속에서 신에너지 차량을 사용하는 데에는 뚜렷한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배터리의 충방전은 적절한 온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난과 같은 고온 지역에서 신에너지 차량을 운전할 때 에어컨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에어컨 사용은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특히 외지에서 하이난으로 여행 온 관광객들은 60도 이상 되는 도로 온도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충전 속도도 느려져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 온도가 높아집니다. 주변 온도가 높으면 배터리 내부 반응이 더욱 격렬해지고 충전 속도도 느려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충전소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광객은 여행 성수기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들이 페리를 타기 위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모두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고 신에너지 자동차 운전자들은 배터리 전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페리에 오르기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끄고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렸다. 어떤 차량은 도중에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도로 한가운데에 멈췄고 간신히 페리까지 도착한 차량들 중 일부는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 페리에서 내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항구 관리자는 연료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페리에 태웠고 이 신에너지 차량들은 결국 정부의 도움으로 겨우 하이난을 떠날 수 있었다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고온 지역에서 신에너지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며 5년에서 8년 후에는 배터리 팩을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교체 비용은 차량 가격의 절반에 달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신에너지 차량을 구입했지만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은 비용 절감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비아디 전기차의 누전 문제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비아디 전기차가 누전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위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차주는 전기팬으로 테스트한 결과 비아디 전기차가 실제로 누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팩의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데 만약 감전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오른쪽 다리를 운전석 옆쪽에 대고 있었더니 방전이 일어나 불꽃이 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차를 사면 전기 치료도 포함된 거야. 완전 혜택이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 친구는 비아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했는데 다리털이 다 빠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 자동차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샤오미 S67 차량의 한 사용자가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시험해 보았으나 손이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 내 손이 차에 끼었어요. 잠깐만요. 7월 24일 지우 자동차 직원들이 차량의 자발적 발화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공공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렌트 회사에 따르면 올해 5월에 회사가 10대의 지우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그중 하나의 지우 차량이 운행 도중 자발적으로 발화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우 자동차 회사 직원들은 차주 허락 없이 차 앞에 로고를 망치로 떼어내려는 행동을 했으며 이후 차량 내부 부품을 해체하고 검은 천으로 화재가 난 차체를 덮었습니다. 렌트 회사 직원들이 이를 막으려 했지만 상대 측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파 S는 지우 자동차의 주력 모델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지우 자동차의 총 판매량은 18,000대였으나 알파 S의 판매량은 1,000대 미만이었습니다. 이번 자발적 발화 사건은 지우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산차의 문제에 대해 한 자동차 정비공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비공은 오늘 원래 차량의 점화 시스템을 테스트하려 했는데 일반적인 16개용 점화 플러그 도구가 맞지 않아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사들은 보통 응급도구만을 가지고 다니며 모든 특수도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점화를 시도했을 때 수동으로 점화를 멈출 수 없었고 연료 펌프가 계속해서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여 거의 엔진이 폭발할 뻔했다는 점입니다. 점화 플러그를 제거하여 내부의 연료를 청소하려 했지만 특수도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국산차가 디자인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국산차는 작은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것들을 분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성숙기 모델은 해당 부품만 분해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했지만 그곳의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많은 구직자들이 신에너지 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게 된 걸까요? 내부 정보 제공자는
약 7, 8년 전 국가가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너지 산업에 들어갔으나 사실 그들은 보조금을 사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생산한 제품으로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국가 보조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올해 한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가 장비 하나를 1억 위안을 투자해서 구매해도 다음 해에 중대한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그 장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장비는 2억 위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공장이 갑자기 생산을 중단하고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의 전력 제한 정책 때문입니다. 올해 4월 중국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기업이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재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 시한이 지나면 이러한 판매가 중단됩니다. 이는 신에너지 기업들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설 연휴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동종업계와 인력중개업체에서 신에너지 공장의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있으며 유일한 예외는 풍력발전소입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다른 신에너지 공장을 추천한다면 그곳은 100% 불법 중개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신에너지 산업에서 폭발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헝다 자동차가 채권자에 의해 파산 신청을 당했습니다. 헝다 자동차의 자회사인 헝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헝다 지능형 자동차는 각각 지역인민법원으로부터 파산 재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헝다 자동차는 현재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누적 손실이 1,100억 위안을 넘었고 올해에만 119억 9,500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총 자산은 348억 5,100만 위안이지만 총 부채는 725억 4,300만 위안에 달하며 그중 차입금은 264억 8,400만 위안에 이릅니다. 헝다 자동차는 이전에 신비한 투자자를 유치해 회사 지분 58.5%를 매각하려 시도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헝다 자동차가 현재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는 헝다 자동차의 파산 재조정이 회사 자체의 운영뿐만 아니라 전체 신에너지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 본토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집중도가 이미 매우 높아졌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상위 5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59.9%에서 2023년 67%로 증가했으며 전체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가 되면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 수는 2023년 137개에서 2030년에는 19개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소율은 8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집중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수많은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레이딩 자동차, 아이츠 자동차, 쯔요자 등을 포함한 여러 자동차 브랜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었으며 추가로 지대한 자동차와 웨이마 자동차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